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촉진이라는 개념의 그 언어적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고용이 좀 어려운데 뒤에서 서포트해서 밀어줘가지고 고용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용 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를 보니까 장애인, 여성 가장,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해당 직업 인정기관에 가가지고 어때요? 구직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고용 촉진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 사람들 유형이 있죠. 첫 번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증 장애인인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취업 대상자, 아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 대상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란 것은 부나 또는 모가 한 명이에요. 근데 나이가 24세 이하야. 그게 젊은 나이에 사고 쳐가지고 부모 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근데 여하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도서직이긴 한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배 타고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장애인, 여성 가장, 취업 특히 곤란한 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무엇을 했어야 되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중증 장애인인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다. 또 국민 기초 최저생활 국민 기초생활자라고 그러죠. 기초생활자인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서 지역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자. 그래서 되는데 장려금은 이런 사업주 이런 대상자를 사업주가 6개월 이상 1년이 아니에요. 6개월 이상 고용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고용 촉진 대상금은 사업주한테 지원이 되는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고용을 하는데 누구를 고용했느냐. 여기에 중증 장애인도 나오고 장애인, 여성 가장, 취업 특히 곤란한 자, 여기에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 나오죠. 장애인, 여성 가장이죠. 여성 가장, 한부모 가정, 여성 가장, 그 다음에 취업 특히 곤란한 자, 특히 곤란한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취업 지원 4가지 요건이 나오죠. 총 4가지 요건. 이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로 4가지 요건을 갖춰라.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면은 구직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자해야 돼요. 이런 요건들이 좋아요. 너무 사업자한테 그 사람들 취업시키면은 돈이 된다는 얘기죠. 고용기간 에 따라서 사업자한테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고용기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분만 지원금이 지원되고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18개월에서 24개월 경우 18개월, 24개월 이상인 경우는 24개월분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내볼 수도 있어요. 6개월 이상 12개월은 6개월, 18개월 이상 24개월은 18개월,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12개월, 24개월 이상인 경우는 24개월 이렇게 그 지원금 지급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지급을 안 한 데는 보면 단기간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이다. 단기간이라는 것은 6개월 미만이라는 얘기겠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를 고용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아닌데 상시 근로자 그 개념 우선 그 대상 기업이 있었잖아요. 제조업에 500명. 29세 이하인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또 고용한 과거 전과가 안 좋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1년까지 근로자를 이직시킨 과거 전과가 있어요.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이직을 해놓고 다시 재고용했는데 해당 사업주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해당 이직시켰다가 고용 조정을 통해서 이직시켰다 재고용을 할 때 근로기준법상 우선 재고용 대상자를 고용시킨 경우는 뭐 잘한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가 되고 이런 근로자를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했던 근로자를 상태가 더 좋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죠. 우선 재고용 우선적 재고용 대상자를 재취업시켰거나 일용 근로자를 근로기간이 없는 계약자로서 근로시킨 경우는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안 주는 거 단기간 근로 계약을 한 거 고용 전 뭐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이직시킨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이직시키고 재고용시킨 경우 사업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사업주인데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있죠. 거기에 이직 당시에 사업주와 합병을 했대요. 또는 사업을 넘겨받았다는 얘기는 양도를 했거나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합병 또는 양수를 한 자의 경우도 아니고 임금체불 명당 공개자도 안 되고 자영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안 되는 것들 8가지 항목이 있죠. 지급 제외 사유 여기에 지급 제외 사유 이런 것들이 시험 공부죠. 8가지. 8가지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자가 아닌 걸 고르시오. 나쁜 사람들 있죠. 임금 체불한 자. 자영인 고용 의무를 갖다 이행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중증 자영인을 고용합니다. 뭐 사업을 합병하거나 양수한 자. 근로자를 이직시켰는데 다시 재고용한 동일한 사업주 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뭐가 될까요? 이해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상 우선적 재고용 근로자를 취업시킨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니까 지급해 줘야 되겠죠. 이런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자로 고용했다. 이것도 지원금이 나갑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급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되죠. 그러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 수가 무한정 올라가느냐 400명, 500명, 600명 올라가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보험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 100분의 30을 빼고 해당 지금 여기 보면 해당 사업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서 이게 이제 A라고 한다면은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피보험자 수에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주 과거에 받았던 자를 빼고 그 인원 한도가 나와 있죠. 그냥 6항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6항만 따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6항. 여기 보면은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 고촉 지원 대상자 수가 있죠. 자, 수를 이걸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었던 자를 A라고 한다면은 직전 3년 고촉 지원 대상자 수가 있었겠죠. 요걸 갖다가 A라고 한다면은 A와 B로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게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죠. A-B 값을 한도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보면은 A에 해당되는 사람을 할 때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1명 이상인 경우는 1명 이상 10명 3명,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는 100분의 30 초과하는 경우죠. 피보험자 1명 이상 10명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 수가 100분의 30 초과하면 30명 한다 되어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간단하게. 고촉 지원 대상자 숫자에서 직전 3년간 이미 지원됐던 사람들은 빼고 숫자를 산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 숫자를 산정하는 방법, A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피보험자가 30명 이상이면 30명까지, 1명 이상 10명까지면 3명까지,
급여의 100분의 30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어요. 임금 피크제 보면은 이거에 또 해당되는 연도 유효기간이 유효 연도가 2016년 12월 31일 지방공단의 경우 2015년 12월 30일 했고 벌써 한 3, 4년 전에 이미 이 제도가 시행 끝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2019년도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분야인데 과거 임금 피크제가 시행됐다가 그 기간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 제도의 유효기간에 해당이 되겠죠. 신규로는 안 되죠. 임금 피크제 신규 지원은 안 됩니다. 과거에 지원받았던 자들은 2029년도에도 효력이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새롭게 임금 피크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신규가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임금 피크제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임금 피크제의 개념은 뭐예요? 임금 피크제. 임금이 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쳐요. 500만 원 임금을 받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월급이 올라갔겠죠.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요. 500만까지 올라갔어. 월급여가. 요걸 피크로 해서 너를 안 자를게. 대신에 월급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점점 월급을 줄여가는 거. 이게 임금 피크제잖아요. 그래서 안 자른 조건들이 나오죠.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합니다. 아니면 정년을 56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연장을 합니다. 55세가 아니고 56세부터 60세까지 연장을 하고 55세 이후부터는 임금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정년이 55세로 돼 있었어요. 정년 55세가 되는 그 해에 임금이 제일 많았겠죠. 근데 이 정년을 없애요. 정년을 없애거나 또는 아니면 58세 정년 아니면 59세 정년 아니면 60세 정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늘어났으니까 안 잘렸겠죠. 대신에 네 임금은 이때를 피크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임금을 줄여나가자 하는 얘기죠. 이게 고령자들이 사회에 일찍 나오는 것을 정년이 너무 빠르잖아요. 55세 정년은 너무 굉장히 빠르죠. 안 자른 대신에 그 사람이 경력 인정 안 자른 대신에 55세 기점 임금을 피크로 하고 그 이후 정년까지는 임금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피크제고 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거죠. 보통 주당 근무 시간이 1일 8시간 근무, 5일 근무했다 한다면 주당 40시간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일도 줄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로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임금을 줄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식이고 세 번째 방식은 뭐예요? 정년을 5세 이상으로 정했어요. 정년을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정년 퇴직 이후부터 일단 퇴직시켜버립니다. 55세가 정년은 맞아. 그래서 다 잘렸어요. 또 잘린 건 아니죠. 정년 퇴직을 했죠. 정년 퇴직한다고 해서 회식도 하고 다 보냈어. 근데 다음날 회사에 또 나타나. 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과거의 근로계약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재고용된 거예요. 재고용. 근로계약서 다시 쓰인 거죠. 재고용하면서 1년 이상의 재고용을 하면서 대신에 임금은 과거 임금과는 틀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저같이 그분이 선택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정년은 거기는 58세였던 것 같아요. 55세는 아니에요. 정년 60세로 돼 있었나? 하여튼 정년이 끝났어요. 그런데 회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대요. 그러면 재고용이죠. 재고용. 지금 위에서 봤던 거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을 56세 60세로 따로 정했거나 그러면서 임금을 피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피크제 기간 임금 감축이 되죠. 근로시간 단축이 된 것은.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고용된 거죠. 이것도 임금 피크제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월급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금 액수를 보니까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한테 이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임금 피크제 적용 1년까지는
100분의 10. 그러니까 줄인 만큼 줄인 만큼 임금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분의 10. 1년 초과 2년까지는 100분의 15. 2년 초과 점점 줄어드는 그 임금이 더 많아지죠. 시간이 갈수록. 임금 단축을 했을 경우는 100분의 30. 재고용했을 때는 100분의 20으로 돼 있네요. 재고용했을 경우는.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횟수를 보니까 56세에서 60세 등등 얘기하는 거 보니까 5년이 한도입니다. 5년 한도. 5년 동안 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임금 피크제 지원금 지급 연한의 한도는 5년이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정년을 정한 그 기업도 있겠죠.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감액 60세 이상한 자는 자르지는 않는데 대신에 임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죠. 임금의 감액이 나오는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자, 정년이 60세예요. 정년이 60세는 맞아. 근데 60세 이후에도 정년을 60세 정한 사업 또는 이것도 하나가 있고 60세 이후로 정했거나 두 번째는 60세 이상으로 정했는데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합니다. 줄인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 이런 기업도 임금 피크제는 2018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네요. 그 감액되는 그 임금의 비율을 보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100분의 10 정도까지 낮아진 자한테 지급이 된다. 지원금은 근로자한테 지원한다고 돼 있죠. 회사로부터는 돈을 적게 받지만 임금 피크제에서 주은 줄어든 임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죠.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을 합니다.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이죠. 고용기간 또 최대 2년 동안 단축된 임금만큼을 보존해 주는 거죠.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 출산휴가기 고용 안정장려금이 있어요. 출산휴가. 우리 남녀평등고용법 그쪽에 보면 일가정 양립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육아휴직이 있고 근로기준법상에 출산 전후휴가가 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기간을 보면은 육아기는 30일, 출산 전후휴가 60일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법이 다른 법에도 있으니까 법률이 다른 법률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보호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하게 되면 주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상에서 또는 남녀고용평등 뭐 그런 데서 또 줬대요. 그럼 두 번 받을 수는 없죠. 이런 때에 육아휴직 3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자한테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출산 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요. 출산 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30일 이상 줘서 그동안 너 집에 가서 쉬어. 애기 키워. 애기 낳기 전, 애기 낳고 사고 쳐갖고 수술해가지고 유산이 됐다든가 사산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자르질 않고 가정으로 돌려보낸 대신에 또는 병원으로 돌려보낸 대신에 대체 인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역시 사업주한테 지원이 되죠.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할 때는 대체 인력자가 30일 이상 고용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산 사산휴가, 출산 전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자, 휴가가 시작되기 60일 전부터 대체 인력이 고용되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역시 출산 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이 끝났죠. 그 다음에 끝난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하겠죠. 복귀를 했을 경우에 그 육아휴직 기간, 그 휴직 기간을 사용했던 자가 30일 이상 고용돼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얘기 나오죠.
근로자 자기 사정에 의해서 30일 이상 계속 근무 못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라고 되어 있죠. 사업주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자기가 30일 이상 근무 못한 것을 사업주 책임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조건이 되죠.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1년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 것. 이직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돈 주는 방법이 특이해요. 제3항에 보면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이라 해가지고 1개월분은요. 1개월분은 이제 출산 육아 휴직이 시작된 날 주는 건 아니죠. 그게 끝난 1개월 끝에 그 돈을 받죠.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뒤에 1개월으로 받는데요. 근데 나머지는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6개월을 지켜봅니다. 복직을 했다는 얘기죠. 복직. 이거 휴직 뒤에 복직을 한 거예요. 복직 후 6개월 동안 계속 그 복직자를 고용을 했을 때 나머지를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1개월은 금방 주는데 한 달 뒤에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6개월 뒤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건설 근로자, 근데 소위 말하는 이게 나쁜 말로 언어로 쓰이는 노가대 있잖아, 노가다. 노가대에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용 상태 개선이라든가 계속적 고용 기회가 부여되게 되면은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으니까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주, 피보험자의 고용 안정 및 취업 직종 위한 촉진 사업을 시행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 비용 지원 또는 대부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고용 개선 지원 사업, 창업 촉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냥 돈을 주는 거죠. 대부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저리의 이자를 해서 돈 꿔주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고용관리 지원 진단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취업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보니까 무료직업 소개소, 유료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취업지원 사업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데에다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그걸 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 3D 업종 또는 그 3D라고는 안 들었지만은 농림 광업 쪽, 어업 쪽에 우리나라 인력이 없죠. 우리나라 청년 실업 그러지만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청년 실업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실업자 개념 보면 뭐예요? 근로할 의욕도 있고, 취업할 의사가 있고, 의욕과 의사를 다 가지고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는 자를 우리는 실업자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없냐? 솔직히 말해 직장이 없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근무 환경,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년 보장, 자기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 이게 그것보다 제일 더 중요한 임금 문제겠죠. 내가 차도월급을 연봉으로 따져 최소한 4천만 원 이상 받아야 돼. 4천만 원 이상 받으려면 월급으로 이것저것 수당 다 포함해서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겠죠. 보너스 포함해서. 차도월급 300만 원 이상 주는 그런 데 가야지 연봉이 4천이 되고 일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내가 연봉으로 따지면 첫 해 한 6천에서 7천을 주죠. 그리고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 밑으로 핫바리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첫 월급 250 받기 힘들죠. 보통 200에서 250 정도 받잖아요. 그것이 적대요. 그리고 일도 힘들대.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실업자가 됐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시대 때는요. 그런 장소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있는 분들은요. 봉지업 공장 가가지고 하루 18시간 일하고 그랬어요. 그 직장 싫다고 안 간 건 아니죠.